예, 안녕하세요. 상업 합격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전체 그 수험 가이드라고 교재가 있을 겁니다. 2024학년도 상업 임용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입니다. 오늘 날짜가 12월 24일입니다. 22년 12월 24일.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은 24학년도 시험입니다. 지금 날짜가 현재 날짜가 12월 24일로 되어 있죠. 요거를 약간 미래로 가서 2023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대비하는 시험은 2024학년도 2024년 2월 초에 최종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24학년도 시험이 되겠다. 자, 그래서 학년도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 이때 역대 기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학년도, 몇 학년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쳤던 시험은 2022년에 11월 26일 날 쳤나요? 그때 쳤던 시험은 23학년도 시험이 되겠죠. 자, 지금은 우리 24학년도 대비한 합격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 소개를 잠시 하면 저는 전민식 세무사고요.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있는 쪽에서 개인 회사 세무회계 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는 한 13년 차 그렇게 되고요. 방문가게는 2014년 7월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까지 상업임용 우리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14년부터 23년이니까 10년 차 정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7월 달 작년이라고 이제 표현해야겠죠. 22년 7월 초부터는 방문각 공무원 학원에서도 7급, 9급 세무직 대비한 회계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본업은 세무사입니다. 그러나 상업 임용 강의에 더 재밌어 하죠.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실 거고요. 자, 수험 가이드 첫 페이지 보시면요.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파트 1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상업 중등교사 임용시험 안내에 대해서 크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합격 설명회는 부담 없이 내가 도전하는 시험에 대해서 큰 윤곽을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험인지 일단 개관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임용시험이란 뭐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전하는 시험에 대해서 역대 우리 이제 합격한 선배들 봤을 때 지역별로 모집 인원, 경쟁률, 그리고 1차 합격선, 또 최근에 2차 합격선까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출제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는 다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및 내용을 파악했으니 1차 시험 각 과목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표 3에 기본 이수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과목들을 제가 총 10개로 쪼개가지고 각 과목별 출제 비율 이런 식으로 파악할 겁니다. 여기 출제 비율에서는 이제 전체 커리큘럼은 10개 과목이지만 그걸 조금 더 축약해서 이제 출제 비율 파악하는 표들을 2023학년도 시험까지 24학년도부터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떤 과목이 출제 비중이 높고 2, 3교 18점 만점에 어느 정도 배점을 차지하느냐를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 주어진 1년 남짓한 수험 생활 그 시간 동안 시간을 안분해서 중요성이 있는 과목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잘하고 또 관심 있는 과목들, 재밌어하는 과목들 그런 데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출제 범위 및 내용, 출제 비율까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24학년도 시험 예상 일정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시험 일정이 비슷하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23학년도 시험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24학년도 시험에 대한 예상 일정, 그래서 본 공고 나기 전에 또 예비 공고가 나죠. 예비 공고, 또 본 공고, 1차 시험, 2차 시험, 최종 발표까지 예상되는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확인해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 23년 이제 강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는 24학년도 시험을 대비한 23년 올해 한 해, 지금 현재 23년 1월 1일입니다. 올해 한 해 강의 계획 아닙니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최종적인 거 이제 학원 사이트에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 안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전체적인 커리큘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부록 1이 표시 과목 상업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입니다. 교사 자격 기준 및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인데요. 요거는 이제 출제 범위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를 보시든지 아니면 시도교육청 본 공고문을 보시면 거기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조하여 출제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 내용 프린트물도 물론 올라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인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내용을 출제할 것이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록2에서 가장 최근에 친 23학년도 1차 기출문제, 물론 여러분들 다 확보하셨겠지만 혹시나 또 확보 안 한 분도 있을지 몰라서 매년 합격 설명회 때 제가 부록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올라간 거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렇게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 이 시간에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이러한 시간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것만 멀리서 보는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 가셔가지고요. 이 페이지에서 상업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명 뭐 별거 아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출제 방향입니다. 좋은 얘기들 나와 있죠.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 목적으로. 근거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법령 뭐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요 정도 그런 게 있다. 시험 관리 기간 요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공고하고 원서 교부 접수, 뭐 문닫지 운송, 시험 실시, 합격자 발표. 시도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걸 진행을 하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 및 채점을 하고 2차 시험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2차 시험이 교육과정평가원 지역이 있고요. 또 각 시도교육청에서 2차를 별도로 출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등임용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트 가서 한번 심심하시면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일정요,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보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험 과목에 대해서 한번 크게 한번 보자는 취지죠. 1차 시험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이렇게 나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요. 시험 과목 및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 100점입니다. 총 100점 만점이고요. 1교시가 20점 만점이라는 거. 1교시는 교육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육학 수업도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올해 1월부터 또 교육학 수업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1교시 교육학 과목이고요. 논술형이고요. 소문항들이 한 4문항 나오고요. 그리고 한 문항은 서론, 본론, 결론에서 형식적인 점수 4점 내지 5점 주고 있고요. 5점까지 되는지 모르겠네. 한번 볼까요? 네, 총 5점이네요. 구성 및 표현에서 논리적인 형식 3점, 표현인 적절성 2점 해서. 자, 그렇게 해서 60분 시험을 칩니다. 60분 안에 답안지에 예쁘게 자기 논리 정연하게 자기의 주장을 피력해서 적는 게 이제 논술이죠. 설득력 있게 뭔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찾아서. 그래서 논술형 시험 한 문항이고요. 요거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20점 배점이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2, 3교시가 나눠집니다. 전공 A, 전공 B 과목. 나중에 기출문제 나눠드린 거 찾아보시면 제일 위에 전공 A, 전공 B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90분입니다. 1시간 반입니다. 역대 이제 시험 치신 여러분들 선배들 보시면 시간은 엄청 남는 시험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끝까지 종칠 때까지 한자라도 더 많이 적고 정확하게 적으려고 검토를 계속 해야겠죠.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2시 20분에 모든 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2시 20분 넘어서 한 40분, 50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한테 연락들이 오시죠. 카톡으로도 오고 시험이 어땠다. 자, 여러분 인생이 아침 9시부터 2시 20분 요 시험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꿈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그게 2시 20분에까지 여러분들 정렬을 쏟느냐 안 쏟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단답형 서술형입니다. 단답형 서술형.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3학년도 시험까지 아니지 22학년도 시험까지는 여기가 기입형인데요.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22년부터 바뀌어서 단답형 서술형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문항, 8문항, 2문항, 9문항 이런 식으로 4, 8, 2, 9 이렇게 해서 22문항이니까 11개, 23문항 2교시, 3교시 23문항 1교시 크게 봐서 한 문항 전체 24문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교시는 40점, 40점입니다. 단답형은 2점짜리입니다. 그래서 4문항 2점, 총 8점. 서술형은 모두 4점이거든요. 4, 8, 32. 2문항 2점씩 4점, 9문항 4점, 36점. 40, 40.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거고,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 전공 A, 전공 B 40점, 40점, 80점. 그러니까 제가 혼자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서 80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70점 이상 충분히 받으시고요. 여기서 70점, 18점에서 작년 가장 최근 시험은 아니고 22학년도 시험, 그러니까 21년에 친 시험에서 1차에 92점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원하는 점수 다 받으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만점이라는 거 파악이 됐네요. 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는 지역이 이제 평가원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실련하고요.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이제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이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에도 뒤편에 보시면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건 실제로 수업을 실현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자,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공고문 참조하라고 되어 있고요. 2차 시험은 시도별 과목별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 지역이 있고요. 또 시도교육청 자체 지역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은 지역은 평가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작성이라는 시험 과목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하고요. 배점에서 100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2학년도 시험에서 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학습 지도안 요 시험 과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실현이 있고 평가원 지역에 없는 수업 나눔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60점, 개별 면접 10분에서 40점. 그래서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2차 시험이 되어 있다는 거 간략하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차로에서 23학년도, 24학년도 지역별 모집 인원이라든지 경쟁률, 합격선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1차 발표일이 22년 12월 29일 날 갑니다. 지금 22년 12월 29일 이때 1차가 발표가 되죠. 오늘 24일이니까 아직 발표 전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물음표입니다. 나중에 또 수업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파악해서
워드를 쳐서 이제 메꿔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멀리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71.86이라는 엄청난 점수가 역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71.86, 64.46에서 71.86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제가 볼 때 1교시 교육학에서 어느 정도 채점을 좀 정확하게 하느냐 아니면 후하게 점수를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64.46에서 최근 3개년만 한번 보죠. 올랐거든요. 71.86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2021학년도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22학년도 시험 21년에 친 거죠. 71.86, 2023학년도 최근에 친 겁니다. 자, 11월 26일 날 친 거. 아직 발표는 되기 전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고요. 그냥 참고 목적으로 이 표를 그냥 멀리서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뽑는 인원들이 줄어들고요. 뽑는 지역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환경은 항상 변하게 돼 있고요. 본인이 좌지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해 나가면서 자기의 꿈을 이뤄야겠죠. 환경 탓만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차 합격선을 정리를 했다는 거 보시고요. 1차 발표일이 22년 12월 29일, 23학년도 시험 가장 최근에 친 거예요. 22학년도는 이미 발표가 났고요. 뭐 그래프도 한번 쫙 보시면 70점대 이렇게 올라간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올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21학년도하고 20학년도 그거 그래프하고 비교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58.23에서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학년도 58.23이었죠. 자, 인원은 줄어들고 점수는 조금씩 다 오르고 있고 엄청나게 올랐고요. 올해는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멀리서 그냥 이 정도의 역대 선배들이 1차 합격선을 유지했더라.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19학년도는 시험이 안타깝게도 없었죠. 0명 뽑았답니다. 19학년도. 그때도 졸업하면서 이제 바로 합격하지 기회를 박탈당했죠. 0명이라서. 올해는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21학년도, 20학년도 그래프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서 그냥 살짝만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본인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카트라인 같은 거는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 본인의 카트라인을 참조해서 본인의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데 근거로 삼으면 되지 그러한 카트라인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시험이 난이도가 달라지고 또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용도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나도 이렇게 받을 자신이 있어야겠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 살짝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14학년도부터 해서 23학년도까지 가장 최근까지 1차 합격선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개년도가 나와 있는데요. 4개년도만 일단 한번 보죠. 자, 모집 인원이 23명이 됐습니다. 23명. 요거는 자꾸 줄어들죠. 20학년도부터 볼까요? 20학년도 57명. 20학년도
보이죠? 57명. 21학년도가 57명. 그리고 41명이네요. 아이고,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41명. 20학년도 보이나 모르겠다. 22학년도 28명.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친 시험이 23명. 자, 이런 식으로 인원은, 모집 인원은 줄고 있고, 커트라인은 상승하고 있고, 힘들어지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네요. 24학년도 시험에는 몇 명을 뽑을지는 그 누구도 현재 상황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몇 명 뽑을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본인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물론 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본인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명을 뽑든 5명을 뽑든 100명을 뽑든 본인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시험,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합격한다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모집 인원도 참고를 했고요. 지원 인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명인데 239명이었습니다. 자, 307명이었죠. 지원 인원. 지원 인원도 갈수록 줄고 있죠. 41명, 365명, 57명, 521명. 자, 지원 인원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네요. 뭐 거의 비슷하죠. 10대 1, 10대 10, 11대 1 정도로 볼까요? 이것도 11대 1 정도로. 접수 경쟁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 안 나타날 수 있겠죠. 당일 안 나타나는 분도 덜어 있을 거니까 뭐 10대 1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깁니까? 자, 이 정도의 어떤 경쟁률하고 1차 합격선, 지원 인원, 모집 인원 이런 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7페이지 가서요. 각 지역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는 거죠. 23학년도고요. 옆에 페이지, 왼쪽 페이지 있듯이 23명이었습니다. 갈로 안에 있는 거는 예비 공고였고요. 본 공고 때 조금씩 늘어나죠. 예전에는 한 거의 1.5배 됐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한 3년 동안은. 자, 그래도 몇 명씩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12월 29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물음표로 돼 있다는 거. 자, 서울이 3년 동안 지금 안 뽑고 있죠. 연속 3년 안 뽑고 있고요. 경기 3명, 경쟁률이 이렇더라. 부산 3명, 경쟁률이 이렇더라. 자, 울산, 그리고 충남, 충북, 경남 이런 식으로 경쟁률은 이렇더라. 자, 그래서 23명, 모집 인원, 접수 경쟁률, 지원 인원 239명, 그리고 경쟁률, 접수 경쟁률이 10.39대 1이더라. 그 정도만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지역도 어느 정도 참고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죠. 어느 지역에서 뽑을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현실이. 자, 그렇게 해서 23학년도, 22학년도, 21학년도, 20학년도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합격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1.86 22학년도 올해도 약간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뚜껑은 요날 열리겠죠.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뒷페이지 8페이지 가면 18, 17학년도, 16, 25학년도, 9페이지에 14학년도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누적됐는데 쓸데없죠. 이런 거 최근 것만 약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에는 1차하고 최종 2차까지 해서 합격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학년도는 아직 1차도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요. 모르고요. 22학년도하고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에는 21학년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1차 합격선에서 최종 합격선 가기까지 한 95점 2차 시험에서 받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1차에서 남들보다 5, 6점 이상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차는 남들 하는 많지만 따라가서 뭐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정도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점수가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따라서 1차에서 1.5배수를 뽑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트라인보다는 4, 5점 정도는 너끈하게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안정권이지 않느냐. 그보다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요. 예,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합격선 왼쪽 그래프가 있고요. 오른쪽에 최종 합격선까지 해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점수하고 제가 다 기입을 해놨으니까 그림책 보듯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렇게 전적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1차 합격선 21학년도 최종 합격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명 모집하고 이런 데는 비공개로 하죠. 비공개 원칙 본 공고문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그래프 참고 목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쓸데없이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1차 합격선 전국 커트라인보다 5, 6점, 4, 5점, 5, 6점 더 많이 받는 작전으로 가시고 2차는 남들만치 그렇게 공부하시는 걸로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1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12페이지. 자, 이제 목차 3번, 네모 3번으로 가서 출제 범위 및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이트가 나와 있고요. 다 사이트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에듀네틱 클리어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에듀네틱 클리어 치시면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쪽에 가서 교육과정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교육과정이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고 이쪽에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교과서 구입은 한국거민정교과서협회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되겠습니다. 혹시나 교과서 구입하실 분. 자, 그리고요. 한국사 시험이 있죠. 그래서 원서 접수 시 인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급 이상 합격해야 되고 심화 시험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23년 한국사 시험 일정을 제가 다 워드를 쳤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우리가 중등 임용시험 경우일 때 18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이후부터 60일에 한국사 검정시험 시험 결과가 상급 이상.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약간 오타가 작년께 수정이 안 된 것 같다. 잠시만요. 61회가 아니고 67회로 하셔야겠네. 그러니까 작년 거에서 수정하다 보니까 제가 놓쳤네요. 자, 61회가 아니고 요거 67회로 바꿔주십시오. 여기까지요. 요거는 원서 접수 이후기 때문에 68회는 안 됩니다. 여기 시험 치면 안 되고요. 자, 가급적 여러분들은 초반에 봄에 다 끝내야 됩니다. 혹시나 다시 치셔야 될 분 있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시행하는 63회에서 시험 치시고 합격하시는 게 제일 부담이 없죠. 뒤로 공부할 걸 많아지는데 뭐 이때 치겠다 이렇게 계획 잡고 있으면 낭패입니다. 그렇게 계획 잡지 마시고 작년에도 실강생 중에서 뒤늦게 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63회에서 다 끝내버리십시오. 하나라도 부담감을 덜어야 되니까. 밑에 당부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다. 63회 시험 접수할 인증서 획득, 늦어도 64회까지
여기에서 다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뒤로 밀러지면 다른 과목하고 공부할 게 많아서 부담스럽죠. 68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67에는 아마 22학년도 시험, 23학년도 시험처럼 이때는 접수증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사 시험 접수증 가지고 우리 시험에 접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63, 64에서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아까도 얼핏 봤는데요. 출제 범위 및 내용이고요.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뒷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여기에서 1교시 과목 있죠? 1교시 과목이 있고요. 여기에 별표 2라는 게 있습니다. 별표 2. 그리고 2교시, 3교시 전공 A, 전공 B 했을 때 별표 3이라는 게 이제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교육학 과목에 별표 2가 보이죠? 거기에 교직 이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평가라든지 아니면 교수 학습 방법이라죠. 보통 교육공학,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뭐 교육심리, 교육행정 등등 그러한 교직 이론 과목이 있고요. 이거는 1교시 교육학 수업 들으시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아니고요. 물론 2, 3교시 교과교육학에서 1교시 교육학 문제, 역대 문제까지 정리해서 제가 다 풀지만 기본적으로 1교시 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훌륭한 이제 강사들 분들이 많죠. 그분들 거 들으면 되고요. 자기한테 맞는 강사 찾으셔가지고 전공 A하고 전공 B입니다. 아까도 다 봤지만 2, 3교시 90분, 90분이라는 거 봤고요. 단답형, 서술형 4829 이렇게 나온 데 있죠. 자, 그렇게 해서 2, 3교시 23문항, 1교시 크게 봐서 한 문항, 전체 24문항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는 거고요. 자, 2, 3교시는 별표 3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교육부고시 여기에 세부 기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3에 기본 이수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과목들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2, 3교시 교과교육학은 이제 별표 3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과 내용학도 별표 3에 나와 있고요. 자, 2, 3교시는 크게 교과교육학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별표 3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도전하시는 분, 작년에 공부하시고 다시 또 도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엊그제였죠. 고시된 날짜가 2022년 12월 22일 날 고시돼서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무엇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그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게 2022 2호까지 해서 22년 1월 17일? 그 정도까지 고시된 게 쭉 나오다가 고교 학점제 막 떠들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드디어 발표가 됐다는 거죠. 엊그제. 2022 33호.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론도 싹 다 바뀌었고, 그리고 총론이 별책 1이고요. 강론, 우리가 하는 경영금융전문교과, 강론도 별책 23으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을에 공부를 하겠지만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제 다 역대 기출문제 파악하면서 알려드립니다. 여하튼 바뀌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도 좀 부담스럽지만 해내야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출제 범위가 본 공고문 발표 시점까지 고시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2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2015에서 2022로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를 보면
그 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 발표된 이후일지라도 2009 개정교육과정이 출제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2022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할 테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도 작년에 공부하시는 분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비교할 만한 것들은 제가 이제 다 골라 드리는 거죠.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2022 개정교육과정 여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별책 1, 별책 23이랍니다. 그래서 총론, 별책 1, 강론, 별책 23. 되겠습니까? 자, 앞으로 제가 별책 1, 별책 23 이런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자,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1차 시험 출제 범위 및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출제 범위 내용을 개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시험 과목 유형, 문항수 배점,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네요. 1교시 60분이고, 논술형 한 문항이고, 소문항, 내문항, 형식점수 5점 준다는 거, 배점 20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교직 이론 과목이 있다네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과목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1교시 교육학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2, 3교시 교육학 시간에도 1교시 교육학 제가 공부를 할 겁니다. 교육학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학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1교시 교육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총론 부분 별책 1, 그리고 전문교과 별책 23, 경영, 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세 파트거든요. 그래서 1교시 교육학도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1교시 이제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하겠지만 저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 역대 기출문제 쫙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전공 A 과목, 전공 B. 자, 그렇게 해서 2, 3교시입니다. 자, 단답형 서술형. 이제 애웠네요. 자, 2점짜리고요. 4, 8, 2, 9. 이렇게 해서 23문항 나온다는 거. 요거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뭐 혹시 모르죠. 바뀐다고 중간에 또 공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별표 3이 있습니다. 자, 교사 자격 종별 표시 과목 기본 이수 과목. 자, 그렇게 해서 부록 쪽에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부록 1번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그것도 참고하여 출제한다 했을 때 거기에도 각 과목, 기본 이수 과목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교육학에 25에서 35% 비중이 나오고요. 보통 25% 나옵니다. 80점에 25%니까 20점이 되겠죠. 그래서 25% 교과교육학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얼마가 됩니까? 65% 이렇게 맞나요? 75% 해야겠죠? 그래야 100%가 되죠? 바보네요. 자, 25%, 75% 이렇게 나오게 되죠. 80점 만점에, 그러니까 20점이고요. 80점 만점에 60점이 교과 내용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교육학 안에 교과 교육학론이 있는데 요거하고 총론하고 교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요거 교과는 강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책 24. 요게 총론, 별책 1이고요. 요게 총론, 요게 강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자, 요거는 꼭 지켜주더라고요. 올해도 25% 나왔고요. 20점이죠. 80점에 25%. 쫙 됐고요. 2, 3교시 40, 40이니까 80점.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크게 이제 출제 범위 내용 파악이 되고 있네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본 공고문 살펴보시면 참고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오늘 나와드린 부록이죠. 부록 1번 표시 과목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이걸 참고하여 출제한다.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에 2126, 283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에 여기 클릭하시면 열린 마당 가서 클릭하시면 제일 상단에 502463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2463이 가시면 오늘 나와드린 부록이 있고요. 그것을 봄으로써 출제 범위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도. 그리고 기본 이수 과목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기본 이수 과목도 한 번 더 음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1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5024, 632로. 그러니까 별표 3이 바뀐 게 3년 차 됐고 24학년도 시험이 4번째 되는 거죠. 자, 뭐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 이름이 상업정보였는데 이제 상업된 지 오래됐고요. 자, 그래서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제가 항상 502463이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502463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하고 알아들어야 되죠. 약속을 했고요. 자, 여기에 또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3이 21학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학년도 시험부터. 자, 그렇게 해서 출제 범위하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본 이수 과목 분야, 별표 3에 있는 거하고 5024-632의 기본 이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교사 자격, 기준, 그리고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에 기본 이수 과목 및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3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록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자,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보이죠? 18년 7월 31일 날 그때 일단 발표가 됐고 최초 공지된 거는 그 이후의 날짜에 공지가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교과 교육학의 상업 교육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싹 넘기다 보면 교과 내용학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교과 내용학 보이죠? 그래서 요 위에 상업 경제, 경제학 원론 이런 식으로 기본 이수 과목 분야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살짝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들여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상업경제가 경제학 원론 그 이후에 있습니다. 자, 여기 상업경제도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나중에 한번 시간 들여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15페이지 갑니다. 15페이지에 별표 2가 있죠? 요거는 이제 1교시 교육학과 관련된 출제 범위 및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별표 2라는 거죠. 여기에 교직 이론 과목이라고 왼쪽 페이지 보이죠? 그게 출제 범위인데 교직 이론 과목이 결국에 이러한 과목들이구나. 자, 눈에 보이죠? 중요한 것들, 과목들, 자주 나오는 과목들은 제가 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김에 응시 자격 보시면 내년도 2월에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 4학년 졸업하면서 동시에 합격하시는 분들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별표 3입니다. 요거요. 2, 3교시 별표 3. 이 친구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상업이라는 표시 과목에서 기본 이수 과목이 별표 3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교과 교육학이 되겠죠. 요거 이쪽에 있는 교과 교육학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 되겠습니다. 경제학 원론부터 해서 그래서 상업경제, 경제학 원론 이렇게 제가 수업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회계학 한 파트로 나눠지고요. 세무회계, 경영학 원론, 마케팅, 재무관리 별도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묶어볼까요? 오래오래 무역학 이렇게 해서 짝 무역학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RP 이렇게요. 이렇게 이건 뭐 쓸데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10개 과목으로 구분해서 이제 커리큘럼 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의 출제 과목이라는 거. 자, 그것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지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으나 하다 보면 다 자익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면.
자기 걸로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험은 자신감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이수 과목 봤고요. 16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앞에도 있었던 거지만 뭐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결국에 이 친구들이죠. 요게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한 게. 총론, 강론. 이 친구들이 교육과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공부하면 되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202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교 학점제. 자, 여하튼 나왔고요. 발표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과 교육학 25% 나온다는 거 앞에서 봤었고요. 거기에 표시 과목의 교과 교육학 론, 그게 상업교육론, 상업교재연구 및 지도법 별표 3에 1번 있었던 거 있죠? 요거죠? 요거 친구 하고요. 표시 과목의 교과 교육학 논하고, 그리고 공고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총론 교육과정. 오늘 현재 날짜까지로 했을 때는 가장 따끈따끈한 게 이 친구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원칙에 보이지만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근 것만 해당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가급게 나와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육과정까지입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도 15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오래됐지만 공구가 나온 적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에듀네틱 클리어 들어가서 클릭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겠죠. 주기적으로. 중간중간에 개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파악하고, 물론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도 사이트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자, 총론하고 교과입니다. 강론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론이 별책 1이고요. 강론이 별책 23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참고 사이트 그래서 1번 요게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교육과정 보시면 되고요. 1번 사이트 캡처한 게 밑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고등학교 클릭하시고 2022 그리고 이렇게 한글 파일, PDF 파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쫙 있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캡처한 겁니다. 별책 1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쫙 가다 보면 강론 쪽에 별책 23이 나오고요. 이것도 경영금융전문가 교육과정 23, 이게 강론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 반드시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자기들 출력하시고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에듀네틱 클리어 이제 앞으로 많이 개정이 되겠죠. 그때마다 개정된 사항들 저와 같이 파악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엊그제 발표가 됐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재밌죠? 처음이 다 어려운 거죠. 자, 됐고요. 그리고 17페이지부터 해서 목차 네모 4번에서 시험 과목별 출제 비율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어디서부터 되어 있냐 하면 17페이지부터 쫙 갑니다. 이게 이제 역대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24페이지까지 14학년도까지 있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러한 출제 비율 정리한 걸 통해서 제가 각 과목별로 수업할 때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우선순위 할 때도 커리큘럼 짤 때 제가 참고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교과 교육학이 아까 25%에서 35% 사이 출제한다는데요. 그렇네요. 전체 80점 100% 기준에서 교과 교육학이 6문항 20점, 25% 약속을 지켰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매년 25% 20점으로 나옵니다. 6문항.
그 정도 나온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2002년 기출문제부터 2002년 2학년도 기출문제부터 2023학년도 기출문제까지 모조리 싹 다 저하고 풀 겁니다. 거의 99% 싹 다 풀 겁니다. 자, 기대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출제 비율 구분할 때 핵약, 물론 원가 포함하고요. 갈로 친 게 3교시 11번, 이게 원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무회계, 그리고 상업경제, 경제학, 경영학, ERP, 무역학. 출제 비율 분석할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분류해서 배점 비중이 어떻더라,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매년 이제 추세를 보면 회계학하고 세무회계가 조금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냐,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포기하시면 시험 합격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회계학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무역학은 매년 3문항 나옵니다. 3문항 나오고요. 12점 정도 나오고요. ERP 문제는 사실은 회계학 문제도 반 섞여 있고 또 세무회계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경영학하고 상업경제 이것도 구분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경제학은 지금 23학년도, 22학년도 봤을 때 한 문항씩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과목을 보시면 우리의 제일 센터에 있는 중심 과목은 상업경제로 보는 게 제일 좋겠고요. 상업경제하고 일부 무역학 과목이 또 교집합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상업경제하고 경영학 일반,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학 일반하고도 교집합이 있습니다. 또 상업경제하고 회계학 쪽에 이번 시험 나왔듯이 주식 채권 같은 회계학하고도 살짝 겹친다는 거죠. 상업경제가 센터에 있는 과목이고요. 제일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 회계학 뺀 다른 과목에서 수업 시간이 상당하게 될 겁니다. 상업경제. 그렇게 해서 좀 분류를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테마가 여기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비율 제가 박스로 구성한 것이 어느 정도 매년 일관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심하게 태클은 저한테 걸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교집합이 여기 있어야겠네요. 이런 것들. 여기도 속하고 얘도 속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이 이렇게 분류가 되구나.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뿐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만 경제학 한 문제가 지금 2년 연속으로 한 문제 4점짜리만 나오는데 경제학 원론 책을 1500페이지 되는 경제학 원론 책을 1년 내도록 잡고 있는데 이런 택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을 파악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22학년도, 23학년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세무회계로 분류를 해서 23학년도에 두 문항이 된 거고 22학년도에는 한 문항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일단 회계학, 세무회계 그쪽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연속 2에 ERP에 있는 문제도 반은 회계학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싹 다 스킵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누적되다 보니까 아까워서 계속 합격 설명회 때 수록하고 있는데요. 참고 목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도 마찬가지, 21페이지 마찬가지. 자, 그냥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된다. 24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달린 게 시험 안내로 해서 임용시험에 대한 계가를 받고요. 그리고 개요를 받고 그 다음에 모집인원 경쟁률 합격선 받고요. 출제 범위빈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출제 비율 이러한 표들을 쫙 받고요. 최근 거 위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시험 일정입니다. 전체 일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자, 24학년도 시험 예상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시험 일정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네모 박스에 있는 게 23학년도 시험이 되겠고요. 7월 29일 날 사전 예고가 됐고요. 짝짝. 그리고 10월 5일 날 본 공고가 나왔고요. 원서 접수 기간, 그리고 1차 시험이 12월 26일 토요일 날 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29일이라 했고요. 그리고 2차 시험 이틀간에 걸쳐 치고요. 우리는 실기는 없고요. 이틀간 치고요. 최종 합격이 2월 7일입니다. 그럼 이제 연수 받으러 가시면 되고요. 자, 이런 스케줄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4학년도 시험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밑에 세부 수험 일정에서 23학년도 경기도 본 공고문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위에 요약한 거 여기에 다 있는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아까 평가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3페이지에도 있었죠. 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다. 자, 1차 발표일 29일 목요일이고요. 최종 합격 6월 7일. 이때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면 큰 보람이 되죠. 제가 제일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저는 이제 용기 희망 드리고 잘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고 잘 찍어 드리고 뭐 찍는 데에도 신이 아닌 이상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7, 80% 이상 접근이 가능하죠. 뭐 많으면 85%까지도 되죠. 올해도 1차 시험 끝나고 그날 오후에 연락 오신 분이 그런 걸 제가 제 강구를 안 하거든요. 어떤 분 이제 뭐 다른 과목들 보면 뭐 카톡 온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캡처해서 뭐 이렇게 하죠. 그런 걸 잘 못 하겠더라고요. 뭐 굳이 뭐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여튼 고맙다고 인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게 없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자, 하여튼 가장 좋은 날이 돼야 될 텐데요. 많이 연락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보면 인원들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갈수록 줄어들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자, 어쩔 수 없고요. 자, 6페이지에서 이제 파트 2로 가서요. 24학년도 이제 커리큘럼입니다. 24학년도 시험 대비한 23년 올해 한 해 동안의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합격 설명회 직전까지도 학원 담당자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양이 많아지고 다뤄야 될 게 많아지고 그리고 또 깊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10과목을 다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80점이죠. 2, 3교시 80점.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 2, 3교시 요 친구들입니다. 요게 총 80점 아닙니까? 요거를 총 10과목으로 제가 쪼개서 수업을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겹치는 거를 제가 너무 많이 찾아낸다는 거죠. 각 과목별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보충 수업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요. 저도 피곤하고 듣는 학생들, 실강생들도 피곤하고 인강생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가급적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스킵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성격상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교재가 1년 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모의고사하고 오늘은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안 가져왔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면 알수록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아직까지도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10년 차지만 아직도 부족한데 한 해 한 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려드릴 게 나오니까 강의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겁니다. 보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뭐 죽지는 않더라고요. 죽을 둥 살둥 죽지는 않지만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정도까지 가지만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안 되고 그리고 알려드리는 것도 더 갈수록 많아지고 그러니까 수업은 자꾸 딜레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6시까지 했는데요. 지금 요거를 8시, 9시 이렇게 생각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학생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7시까지로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안입니다. 안. 여기 최종이 아니고요. 아니기 때문에 참고 목적을 하시고요. 확정되면 사이트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쫙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1월, 9월이 기출문제 분석하고 기본 및 심화 내용 정리인데요. 뭐 그냥 이렇게 붙인 것 뿐이고, 예전에는 뭐 4단계도 하고 이랬거든요. 1년에. 근데 그런 걸 다 한목에 해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기출문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자꾸 살을 보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2002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다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출문제들을 다 다루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알파, 이러한 기출문제들 테마별로 각 과목별 목차별로 정리를 하면서 이론 추가, 앞으로 나올 거 추가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론도 정리하면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시험에 뭐 관련되는 좋은 문제들도 예제로 다 넣습니다. 제가 회계학 같은 경우에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도 있고 뭐 각종 시험들 그런 것들 다 관계됩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경제학도 다른 임용 시험 참고해서 매년 다 또 수록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한 해 한 해 다 자꾸 쌓입니다. 상업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여튼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서 좋은 문제들을 제가 다 발췌해서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답만 아는데 급급한다. 그건 공부가 아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론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올 것까지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수준까지 해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된다는 거. 이 날짜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하고 학원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도저히 시간이 좀 부족한 게 많고, 작년에도 보충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22학년도 시험에는 조금 독점해서 그래프 나오고 해서 엉뚱한 게 좀 나왔는데 올해 시험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인강으로 좀 대체할까 그러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은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과정이 흘러가는구나, 그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년에도 1월, 9월 이렇게 쫙 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7회 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2년에. 이것도 조금 한 해 정도는 줄일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공지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단계, 2단계, 뭐 3, 4년 전에는 4단계까지 갔었는데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서 기출문제 10월 달부터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얼마나 적중되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자, 제가 혼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문제를 푼다.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요. 그 학생이 이제 고맙다고 인사 오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로 크게 구분된다는 거, 그것만 보시고,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공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결국에 기출 이론, 요게 1단계였죠. 1단계였고요. 요게 2단계였는데요. 요거를 작년에도 계획을 잡고 했는데 작년 7월부터 공무원 강의를, 회계학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제가 또 회계 사무실 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도저히 계획만 잡고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각 과목이 단계별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1, 2월에 끝나고 3월은 제가 법인세 관계로 세무사무실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3월은 3주 정도 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6월 달부터 이렇게 회계학 재무관리 쫙 달리면서 그 전에 1, 2월, 4, 5월에 진행한 상업경제, 경영학, 마케팅, 무역학 이런 거에 대한 연습문제 풀이 강의,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 문제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필요성은 늘 느껴왔는데 저거 할 시간이 안 나죠. 제가 워드 치고 정리할 시간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해내야겠죠. 올해는 약속을 여러분들하고 지켜야 되는데요. 자, 하여튼 올해는 제가 도전해 볼까 합니다. 반드시 이제 성취해야 될 것 같고요. 해내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22년하고 똑같습니다. 왼쪽 페이지 있듯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의 변경 여지는 있다 했고요. 추후에 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과목별 연습 문제, 일종의 과목별 모의고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머릿속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하는 게 문제인데요. 요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연습 문제 강의는 실강이 될지 동영상이 될지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시 과목 부록 1이 있죠. 부록 1도 여러분들이 한번 쫙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을 아까 찾아놨죠. 여기 부록 1도 14페이지, 15페이지 가량 되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기본 이수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평가 영역, 그러니까 목차 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범위가 정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록 얘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제 시험지 크기로 매년 이렇게 뽑아달라 하거든요. 이제 실강생들 수업할 때 이렇게 나눠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멀리서 지금 이게 답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공부란 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낯설음, 익숙함 그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서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과정이죠. 그게 공부죠. 한번 들어와서 안 빠지면 그건 기계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멀리서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배점 기준은 이렇고 4829에서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오는구나. 1교시 교육학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네, 그런 거를 파악해 달라는 겁니다. 멀리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2014학년도부터 이렇게 철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싹 한 번씩 신문 보듯이 늘 보는 겁니다. 그래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작년 거하고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은 거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해서 꼭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거의 다 말했고요. 수험 가이드에 옛날부터 누적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카트라인이라든지 경쟁률, 출제 비율 이런 거는 참고 목적으로 보시는 거고 이제 저하고 수업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릴 분야 다 했고요. 여러분들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가급적 이러한 기출 문제 출력하셔가지고 저처럼 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거 별책 25 있죠? 이제 23으로 바뀌었지? 숙제, 총론, 애드네틱 클리어 사이트 가서 총론 해서 별책 1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강론 부분입니다. 교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책 23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요것도 다운을 받아서 일단 구경을 하세요. 출력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간에 계속 빈번하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출력하시고 개정되는 부분만 또 오려서 붙이면 되니까 자 반드시 파악하세요. 2022 개정교육과정 엊그제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가 본 공고문 있죠? 가장 최근 22학년도 본 공고문 요거를 한번 훑어보기를 하세요. 경기도 지역을 하든 부산 지역을 하든 만만한 지역 학원 사이트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공고문 한번 쫙 훑어보는 거 그런 거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업은 프린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강의 안 듣는 사람 그 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책은 제가 만들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매년 또 새로운 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눈으로 확인을 못 하죠? 근데 그게 쌓이면 엄청난 분량이 됩니다. 링 제본을 이제 마지막에 하겠죠. 그냥 한 주 한 주, 가급적 제가 한 주 한 주 그날 수업할 분량 또는 그 다음 주까지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수업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다 신념들이 있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무사무실 운영하는 것만 해도 시간상으로 벅차고 능력의 한계를 도달할 때가 맞는데 다 극복해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설정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좌절하지 말고 아예 중간에 내가 도태되고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부터 하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애초에 하지도 마시고요. 끝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시험장에서 단 한 자를 적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할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명감이 투철하고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학구부동한 신념이 있는 사람만 도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더 관심 있는 분야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는 그런 분들을 물론 10년 동안 제가 봐왔겠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도태됩니다. 스스로 좌절하고 그럴 분들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나는 합격해야 될 명분이 확실한 사람만 도전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취감을 맛봐야 됩니다. 인생 단계 이 상업임용 시험보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더 큰 벽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이거부터 뛰어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더 큰 것들 못 뛰어넘는다고요? 한번 벽을 뛰어넘는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인생에서. 자신 있는 사람만 꼭 도전하시고 나머지 중간에 흐지부지 하실 분들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기를 권유드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 보람된 일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자신감이 반입니다. 용기 가지시고요. 자, 1시간 반은 안 됐죠? 1시간 15분 정도 됐네요.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거 주위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선배들한테. 같이 하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합격이라는 산에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월 1일부터 돼 있네요. 1월 1일 날 수업한다니까 제 와이프가 표정이 굳어지던데 학원에서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보통은 잘 안 하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맨날 보강을 10회씩 하고 이랬거든요. 한 해. 그럴 바에 하는 거죠. 빨간 날 이런 거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합격 다 하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